일단 수면센터로 오셨을 때는 외래에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면 설문지와 문진표를 작성을 해서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외래에서는 내시경을 통해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관내를 확인을 해서 목젖이 많이 처져 있지는 않는지, 편도가 많이 크진 않는지, 목구멍이 많이 좁아져 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코 안에도 봤을 때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은 코 안에 비정상적인 물혹이 발견이 되어서 코가 많이 막히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밤에 주무시게 되면 오히려 구강호흡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골이나 무호흡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CT 사진을 찍어서 코가 구조적인 많이 이상이 있다면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측면 사진을 찍어서 옆에서 봤을 때 상기도의 길이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 일지를 나누어 드려서 환자분들께 수면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일기를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환자분께서 진료를 마치고 나면 예약을 합니다. 밤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예약을 하고 가셨다가 수면센터로 저녁에 오셔서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다중 수면 잠복 검사, 양압기 적정 검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나시면 다시 외래로 오시게 될 때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네. 1박 2일로 이뤄진 검사.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오늘 검사 받으실 때 주의사항은 최대한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네. 한 자세로만 너무 오래 주무시게 되면은 저희 수치가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들어와서 자세 교정이나 또 전극 떨어졌을 경우에는 또 전극 수정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던 대로 주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슴과 팔다리는 물론 머리까지 센서를 부착해 잠자는 동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 변화를 찾아내는데, 이를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한다. 김혁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검사실에선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해 수면 단계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과연 김혁의 밤은 안녕했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김혁. 기본적으로는 코 곤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이 간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예상이 됩니다. 그날 굉장히 잘 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면 장애가 없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진단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뭐 수면 무호흡증보다는 코 골고 네. 좀 약간 잠 좀 못 잔다 정도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죠. 검사 결과를 보니 네.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심각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나왔는데요. 매일 코를 고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검사 결과가 중증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김영님 같은 경우는 시간당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40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증의 가장 심한 단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저 산소 포화도 수치가 67%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정상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요? 보통은 97% 이상 나타나야 되고, 보통은 낮에 이 정도의 수치로 나타날 때는 우리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난다거나 숨이 굉장히 차서 숨을 못 쉬는 정도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산소 포화도 수치를 볼 수 있고, 특히 숨을 쉬지 않는 가장 긴 무호흡이 51초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51초 동안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네. 호흡 기류가 90%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게 51초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시간이 51초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도 50초를 숨을 참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양압기 착용을 해서 이런 무호흡과 코골이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네. 뭐 좀 수면 장애가 살짝 있다는 것 뿐이지 네.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 양압기를 차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무호흡 수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과정이고 그 치료 방법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양압기를 착용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검사 결과를 받고 더 심각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네, 김영 리포터도 이번 검사를 계기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의외로 검사를 통해서 이토록 중증 환자들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네, 실제로 단순히 코골이만 있다거나 예. 배우자분께서 코를 많이 곤다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많이 무호흡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무호흡 지수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 리포터가 받았다는 이 수면 다원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각종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수면 호흡 검사, 대표적으로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심전도를 통해서 심혈관계에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파와 안전도, 턱 근전도를 통해서 수면의 구조가 어떤지 비렘 수면, 렘 수면의 구조를 알 수가 있고 수면 중에 움직임이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면 다원 검사는 저녁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오셨을 때 퇴근 후에 본인이 주무시는 시간대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검사가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6시, 아침 6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평일에도 충분히 직장을 가셨다가 검사를 하시고 갈 수 있는 편리한 검사 중에 하나고요. 네. 이런 수면 검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1인실에 독립된 공간이어야 되고 잠을 잘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빛이 차단이 되어 있고 적정 습도와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수면 검사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제어실이 따로 있는데 환자분을 직접적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신 장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를 드시는 것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또한 카페인 음료, 커피, 알코올 등은 좀 피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중 수면 잠복 검사라는 것은 여러 번 수면, 내가 얼마나 잠이 빨리 드는지를 잠복기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주간 졸림증을 객관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전날에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나서 다른 수면 장애가 없었을 때 그렇다면 주간 졸림증의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총 5번을 검사를 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낸 수면의 잠복기가 8분 이내로 8분 이내로 잠이 드셨을 때 이분은 낮에도 과다 졸림증이 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수면 후에는 보통은 비렘 수면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렘 수면이 발생을 하는 것을 소렘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검사가 5회 중에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면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